안녕하세요. 저는 차박하면서 미국을 벌써 6년 동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땅덩어리가 하도 크다 보니까 한 번 떠날 때 저는 3개월에서 6개월은 보통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 다른 비디오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비디오는 제가 아주 추운 날 사우스다코다에서 촛불만 켜고 이제 차 안에서 그 촛불 열기로만 잘 수 있나 라는 걸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만든 비디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시청자분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혹시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랑 헷갈리셔가지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여쭤보셨나 많이 생각해봤어요.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탄소가 들어간 물질이 다 완전히 연소가 안 되었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한테 엄청 위험하다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 불 피우지 말고 환기를 시켜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을 거고,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오래된 차에서 창문을 닫고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이제 배기구에서 일산화탄소하고 이제 매연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식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만 유명한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선풍기가 등 위로 돌아갔다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소가 들어간 물질을 태울 때 일산화탄소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어떤 물건을 안 태우더라도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도 같이 내뿜죠. 보통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사람 몸에 해를 끼친다는 것보다 뭐 지구에 나쁘다, 온난화가 더 심해진다,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된다, 아니면 음료수를 마실 때 뭐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셨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산화탄소가 사람 몸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알고 싶어서 구글에 한국말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대부분 나오는 자료들이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말할 정보들은 미국 스쿠버 다이빙 어소시에이션, 미국하고 캐나다 정보 사이트에서 골라온 것들이에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어소시에이션 정보를 제가 추가시킨 건 제가 옛날에 자격증을 땄을 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추가했어요. 우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나타내는 수치가 100만 분의 수로 88 밀리언 ppm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1000 ppm인 공기는 0.1%가 이산화탄소가라는 뜻이고, 이제 보통 2023년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이고 이제 1960년도 평균이 320 ppm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년 동안 한 100 ppm이 올라간 거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도 이제 보통 한 400 ppm 정도가 지금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420 ppm이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몇 ppm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얼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몸에 어떻게 해로운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250에서 350 ppm은 이산화탄소가 보통보다 낮은 거고요. 제가 산이나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가더라도 이만큼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350에서 1000 ppm은 환기가 잘 된 공간, 그리고 1000에서 2000 ppm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좀 나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2000 ppm에서 5000 ppm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두통이 몇 시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오샤에서 지정한 건 일을 하는 도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8시간에 5000 ppm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8시간 동안 5000 ppm을 유지하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5000 ppm에서 10,000 ppm은 이제 좀 힘이 없는 느낌이 들고 불안 증상, 그리고 집중력 하락, 그리고 졸림, 그리고 10,000에서 20,000은 숨이 차고 어떤 분들은 1시간 후에 두통이나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20,000 이상은 이제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25,000은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에서 지정한 1시간 최대치예요. 그리고 이제 5만에서 10만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고, 10만부터는 1분 후에 죽음에 이를 수까지 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800 ppm부터 몸에 문제가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1000 정도가 되면은 집중력, 시험 결과, 학교나 일에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아마도 제가 학교에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고 많이 잠만 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를 읽고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사가지고 제 차 안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산화탄소 측정기처럼 보통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10불에서 300불짜리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측정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한 결과 NDIR이라는 센서가 들어간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라넷4라는 한 150불 정도짜리가 되는 측정기를 세일할 때 구매를 했어요. 다른 제품들도 NDIR 센서가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중국 제품들이 하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넣는데 몇 시간 안 가고,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려면은 그거를 벽에다가 꼭 전기를 꼽아놔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차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아라넷 4 같은 경우는 한번 배터리를 넣으면은 수명이 5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고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넷 4의 제일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이 이산화탄소 양을 시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줘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제 차 안에 이산화탄소 수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산화탄소 수치라는 게 차 공간하고 차에 몇 명이 타고 있나도 중요하니까 이 모든 데이터는 제가 제 차에 혼자 타고 있을 때 나온 수치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차가 꽤 작아요. 우선은 이제 시동을 킨 다음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고 실내 순환 버튼이 켜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600에서 7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튼이 꺼져 있을 때는 100 정도 떨어진 500에서 60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차를 운행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순환 버튼을 키면은 이산화탄소가 그래도 좀 순환이 많이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제 차가 좀 20년이 돼가지고 그런가 생각보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놀란 거는, 제가 자려고 시동을 끄고 창문을 닫고 누우면은 진짜 금방 2000에서 3000대까지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지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349예요. 제가 차에서 몇 년 동안 자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2000에서 3000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면 이제 심장박 송주가 빨라지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아예 몰랐으면은 좀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거는 제가 자는 동안 이 최대치가 6600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충격 먹었어요. 5000 이상이면은 이제 최대 8시간 이상을 권장 안 하는데, 이게 자는 동안 거의 7000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진짜 자도 좀 졸린 것 같고 좀 늦잠을 많이 자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뉴스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놀란 게, 이제 새벽에 이게 7000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2000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차 안에 쌓여가니까 이게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제 차가 완전한 밀폐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면서 숨을 좀 덜 쉬고, 근데 자면은 이제 좀 심장 박동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산소를 좀 덜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좀 더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창문을 조금 열고 잡았어요. 지금 밖에 6도라 가지고 많이는 못 열고, 이 레인가드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만큼을 열고 잡았거든요. 한쪽만요. 그런데 이제 수치가 2000에서 3000이 유지가 되고, 제일 높아도 3000 이상은 그래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람도 많이 불고 새벽에 영하 5도에서 7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창문을 양쪽을 열어가지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1.5배 더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창문을 얼만큼 열어야지 이 수치가 안전한 수치 한 1000 이하로 떨어지나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 안에 앉았을 때 창문을 양쪽을 이 반 이상을 여니까 100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박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만큼 열고 자지? 특히 겨울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새로 산 히터가 있는데, 이 히터는 신기하게도 일산화탄소를 방출 안 하고 이산화탄소만 방출하는 히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다 닫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빨리 차나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2, 3분도 안 돼가지고 수치가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R&F4는 수치를 10,000 이상 못 늙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창문 바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이제 차 안에서 주무실 때는 꼭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치고 자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창문을 안 열고 그냥 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차박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모기장을 치고 창문을 열고 자면은 경찰이나 경비원한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새벽에 누가 창문 뚫기면은 진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산화탄소보다 누가 제 문 두들기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그냥 창문 닫고 그냥 이산화탄소 마시고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여행하면서 아직 그리 바보는 안 된 것 같으니까. 가끔씩 제가 차박을 할 때 다른 차가 옆에 와가지고 차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창문을 내리고 자면은 그 차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시동이나 이제 발전기를 켜고 자게 되면은 이제 매연이 차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창문 안 열고 자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잠만 빨리 자면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내려가니까 그냥 잠이 제일 빨리 자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일산화탄소도 위험하지만 이산화탄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생명에 위험은 주진 않지만 이산화탄소도 이제 오랜 장기간 동안 노출돼 있으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6개월 동안 차박을 하지 않고 이제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동안 가시는 거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뭐 큰 가족이 차에서 다 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수치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애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애들은 아직 좀 머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